파란색 버튼이 위로 올리는 거고, 내리는 버튼은 초록색깔 버튼이에요. 상차지, 하차지 가셔서 문을 여실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 하나 먼저 열어주신 다음에 내려놓고, 중간으로 넘어오시면 양쪽에 4개의 잠금 장치가 있는데, 양쪽 말고 위에를 잡고 있는 것들만, 중간에 있는 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고, 2개 풀어주고, 양쪽에 잡고 있는 철판에 잠금 장치 아래에 있는 것까지 같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잡고 있는 자물쇠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풀어주신 다음에 앞으로 넘어오시면 여기서 업다운 버튼이 있는데, 위에 파란 색깔 버튼이 열릴 때까지 쭉 눌러주시고 계시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 올라가게 되면 손을 떼서 멈춰주시는 거고, 중간에 올릴 때 끊어지면서 올리시면 레일이나 이런 쪽에 손상되는, 마모되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올리실 때는 한 번에, 그리고 주변에 닫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걸어놓은 거는 때 아니게 부딪혀 있던 게 풀러놓고 와르르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안전상으로 이걸 풀어놓고 나서 위에 올라가는 진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막으려고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 걸어놓은 거고, 위에 게 확실하게 올라가는 이후에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신 다음에 중간 정도 오셔서 얘를 힘있게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오세요. 얘는 똑같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풀러주시고, 중간을 넘어오시면 똑같이 반대쪽이랑 똑같아요. 양쪽에 있는 거 말고 가운데 있는 거 2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잡고 있는 철판에 잠금 장치를 풀어주시고,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하나는 놔두고 위에 잡고 있는 것만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도 길게 쭉 눌러주시면 양쪽 다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다 올라갔으면 손을 떼고 나머지 장을 잡고 있는 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중간 정도 와서 힘있게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시동을 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짐을 싣게 되고, 짐을 실으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터울이 있는데, 다 싣고 나면 다 실었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물건 실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 차에 안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몇 번 차 다 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제 닫아주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닫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올리면 허리를 다치기 때문에 손 모양을 바꿔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그리고 얘를 기본적으로 걸어주시고, 그냥 올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상으로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풀 때랑 반대로 역순으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다 똑같이 문을 이것도 왔을 때 손을 바꿔서 앞으로 밀어주세요. 이걸 걸어주신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리실 거예요. 내릴 때는 반동이 좀 심해요. 그래서 지형지대에 따라서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상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저희가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풀렀던 거를 다 하나씩 잠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잠기면 여기도 빼놓지 않고 풀렀던 거는 다 잠가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를 꽂아놓고 두 번을 먼저 돌려서 전자장치를 켜주시는 거예요. 전자장치를 켜놓고 10초 정도, 10초 약간 안 되게 그 정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시동을 세 번째 걸릴 때까지 쭉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그냥 승용차처럼 걸어버리면 여러 가지 전선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고 쇼트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전자장치를 켜놓고 나서 내가 이제 출발할 거니까 얘한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잠깐 지켰다가 그 다음에 10초 약간 안 되는 선에서 세 번째 시동 걸어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이 실려 있으면 1단 출발서부터 서서히 출발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짐이 안 실려 있을 때는 2단 출발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비상등은 위로 올리면 비상등이 켜지고 아래로 내리면 비상등이 해지가 돼요. 그리고 전조등은 다 이 왼쪽에서 미등, 라이트가 켜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 우리가 이 브레이크 말고도 뒤에서 유압 장치로 인해서 엔진을 제어해주는, 완전 멈춰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주는 것들, 엔진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리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게 된다 보면 해지가 되는 거세요. 이제 출발을 할게요. 출발은 기본적으로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2단이나 1단을 두고 그다음에 클러치를 3분의 1 정도 떼놓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오른쪽에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시면 앞으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사이드는 내려주시고, 사이드는 위에 있을 때는 사이드를 채우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버튼을 위로 올리고 내려주시면 사이드가 해제가 돼요. 서서히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완전하게 차가 출발하고 나서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러치는 완전하게 떼주신 다음에 엑셀을 지그시 밟아주시면 출력을 받고 지그시 앞으로 나가게 돼요. 얘도 이렇게 끊어서 밟으시면 꿀렁꿀렁 거리다 보니까 끊어서 말고 내가 살짝 지그시 밟는다는 생각으로 지그시 밟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시게 되는 것들이고, 항상 우리가 앞으로 요 정도 공간이 나가 있다 보니까 바퀴는 항상 내 등 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조금 나가서 여유있게 크게 돌아주셔야 얘는 깔끔하게 차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회전을 할게요. 네. 먼저 내가 몸이 빠져나가서 뒤에 있는 걸린 게 있나 없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안전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대각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차선에 진입하면 핸들을 틀어서 내가 차선에 진입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차선 변경을 할게요. 항상 차선 변경하실 때나 그리고 내가 진입할 때는 항상 거울을 미리 보고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끝에 모서리 부분, 차 제일 끝에 닿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안전하게 미리 들어가서 차선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먼저 핸들을 틀어놓고 나서 들어가 버리면 옆에 오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다니까 양쪽에 있는 거울을 잘 보고 차선에 진입해 주시는 것들이고, 이제 좌회전을 한번 할게요. 좌회전도 우회전할 때랑 동의를 해요. 좌회전은 그런 대로 신호를 받고 유도선 따라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나가는 거는 똑같고 앞으로 바퀴가 뒤에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 공간 나가서 여유있게 크게 도신다고 생각하는데, 좌회전 같은 경우는 신호를 받고 내가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유도선 따라서 그대로 진입을 해주시면 돼요. 좀 이제 신호등을 벗어나서 내 몸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크게 그리면서 유도선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각을 약간 그리면서 차선에 진입했을 때는 핸들을 틀어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차선에 진입하면 빨리 핸들을 풀어주고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좌회전은 우회전보다 신호를 받고 나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회전은 조금 더 좌회전보다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신호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다 보니까 내가 거울을 잘 보면서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도 끝에 머리에 닿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같이 돌아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항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차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뒤쪽에 닿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닿을 수도 있다 보니까 뒤에를 꼭 확인하시면서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우회전 좌회전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화물차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가면서 서서히 가면서 멈추게끔 돼 있어서 내가 미리 한 4-50m 앞에서 내가 멈출 준비,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서서히 멈출 준비를 해주셔야지 내가 생각했던 그 앞에 정지선에 딱 멈춰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지선에 왔다 했을 때는 완전하게 멈춘 상태에서 기어는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는 채워놓은 상태에서 발을 떼놓고 다음 신호를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도 내가 너무 급하게 출발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내가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지그시 출발을 해주셔야지,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내가 막 급하게 간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때 아니게 사고도 날 수 있다 보니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서 천천히 정지선에서는 지그시 출발하는 것도 익혀두셔야 되는 것들이고, 신호가 왔다고 하면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사이드는 내려놓고 2단이나 1단을 걸어놓고 지그시 출발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세요. 방지턱이 있는 데에서는 미리 그 전에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약간 낮춰놓고 앞바퀴가 통과하고 그 이후에 엑셀을 밟아서 지그시 밟아가면서 앞으로 출력을 나가야지 짐들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덜컹덜컹 거리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방지턱에서 속도를 붙이고 쭉 가다 보면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차량에도 무리 가고 짐도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지턱은 미리 내가 멈출 준비를 하고 지그시 통과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저 넓은 데다 세워놓고 깔깔에 채우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깔깔에 채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쪽으로는 8바레트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8바레트가 들어가고 총 16바레트가 들어가는데 8바레트를 싣고 나면 한 여기서 1m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뒤로 밀리지 않게 물건을 결박해야 되는데, 결박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박을 하느냐, 깔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도 깔깔이에요. 혹은 50mm에 길이는 10m짜리의 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정식 멈춰있는 라쳇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라갈 때 깔깔깔깔 거린다고 해서 깔깔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해요. 얘를 보면 이 안에 잠금 장치가 있는데 얘를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그냥 여기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하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쓰는 용도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줄을 보여드리면 한쪽으로는 고리를 걸 수 있게 주걱경에 고리가 있는 거고, 한쪽으로는 고정을 시킬 수 있게 줄로 되어 있어요. 얘를 이 고리에다, 반대쪽도 똑같이 고리가 있는데 제가 위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한번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똑같이 이 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얘를 반대쪽에 있던 고리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짐 위로 이거를 넘겨서 쭈쭈쭈쭈 옮게 된다고 하면 반대쪽에는 이런 줄로 떨어지게 돼요. 사용 방법은 얘를 잠금 장치를 풀어서 내가 옮길 수 있게, 그리고 얘를 위아래로 올리다 보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것만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줄을 채워 놓을 건데,
최초에는 우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대로 들어왔던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이 줄을, 우리가 최초에 이 줄을 짐 위로 넘겼잖아요. 당기다 보면 더 이상 이 줄이 안 당겨질 때가 와요. 그러면 이 두 줄을 잡고, 그래서야 여기 고리에다 걸어주시고, 얘를 내가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너무 크게 돌리면 내가 힘이 드니까 딸깍딸깍 걸면 여기 안에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 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당겨질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얘를 채워주신 다음에 혹시나 모르는 2차적으로 풀리는 경우, 이게 두 줄을 보이시게 된다고 하면 한쪽은 내가 집어넣었던 선, 이거는 짐에 걸려 있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선. 근데 혹시나 이동하다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얘를 살짝 비껴놓고 아래로 겹쳐놓게 되면 이런 고리가 생겨요. 이 안에다 이 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쭉 당겨 놓으면 2차적으로 풀리는 거를 방지하면서 매듭이 지어져요. 이렇게 하면 다 채워지는 게 되는 거죠. 짐에 걸려서 탄력을 받고 있고, 얘는 당기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시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풀 때는 내가 집어넣었던 매듭에 꼬리만 쭉 빼고, 그리고 이 줄을 동시에 잡아놓고 있으시면서 우리는 안전핀과 얘를 풀는데, 안전핀을 당기면서 내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의 모양을 바꿔서 얘를 일자로 만들어 놓으신다. 충분하게 일자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풀리지 않고 일자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위로 쭉 물을 뽑듯이 쭉 당겨 주시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고, 내가 집어넣었던 선들만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얘를 채워놓고 보관을 해주시고, 이 줄을 빼서 동글동글 말아주시거나, 아니면 줄들을 한꺼번에 나중에도 또 써야 되니까 줄들을 풀어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7개가 필요해요. 7개를 다 할 수 있지만 7개를 다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매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매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변형이 있는 거예요. 변형하는 방법은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칸 앞으로 넘어오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줄로 사선을 만들고 반대쪽에서 사선을 만들어서 X자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짐들은 어떤 거냐면 가벼워서 뒤로 날아가기 쉬운 것들. 근데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연결을 하고 나면 뒤에서 날아가는, 중간에 있는 가벼운 것들은 빠져나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거를 한 번 더 막아주는 역할로 해서 위쪽에 이 앞쪽으로 해서 사선으로 만들어서 X자로 만들어서 뒤를 더 못 가게 막아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짐들, 그다음에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마다 내는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가 불안하면 하나 두 개씩 더 해도 되는 거고, 이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뭐 있냐면, 만약에 내가 짐을 싣고 나서 갔는데 짐이 넘어졌어,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적재물 피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걸 했냐 안 했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부를 수 있냐 없냐고도 판단이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걸 치지 않고 나서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적재물 피해보험이나 보험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안전상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깔깔이를 치고 결박하는 방법, 푸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한 가지 빠져서 알려드릴 거 있는데, 이 차는 시동을 켜고 나서 기본적으로 바로 출발을 못해요. 출발을 못하고 우리가 전회전을 시켜서 압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압이 차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 차를 출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을 채우는 데까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이 문을 열고 닫을 때는 항상 시동이 켜져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시동을 항상 이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시동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